이른 아침 6시 서울 강북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김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67세의 철수는 은퇴한 지 7년이 된 전직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철수를 공무원 출신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김스크루지였습니다. 철수가 일어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어젯밤 사용한 전력량을 꼼꼼히 체크하며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전기료가 또 올랐네. 이러다가 집안이 거덜나겠어. 철수의 아내 영희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40년간 지켜봐 왔지만 여전히 답답했어요. 여보, 전기료 몇 천 원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천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당신은 모르시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잖소? 철수는 세수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썼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세수하는 건 돈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철수는 가스레인지 대신 알코올 버너를 꺼냈어요. 가스비 절약을 위해서였죠. 영희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김치찌개와 밥이었는데 철수는 김치찌개 냄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치를 너무 많이 넣었네. 김치도 돈 주고 사는 건데. 영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들어왔거든요. 그때 첫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39세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 어떠세요?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외식도 하고요. 철수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냐.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게 그렇게 큰 낭비인가요? 우리 가족이 언제 제대로 된 식당에서 밥을 먹어봤어요? 철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당이라니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야. 식당 음식은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어. 민수는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철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졌어.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철수의 절약 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지 대신 신문지를 사용하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아서 온 가족이 털옷을 입고 생활했어요. 손자 준호가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살인 준호는 할아버지 집에 오면 항상 춥다고 투덜거렸어요. 할아버지, 왜 집이 이렇게 추워요? 친구들 집은 따뜻한데요. 철수는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춥다고 보일러를 틀면 안 돼. 몸을 움직이면 따뜻해져. 우리는 돈이 없거든.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돈이 없어요? 아빠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녁 시간이 되자 철수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영희는 어둑한 촛불 아래서 저녁 준비를 하며 눈물이 났어요. 4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 살 줄 몰랐거든요. 여보, 그래도 전등 좀 켜요. 눈이 아파서 요리하기 힘들어요.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등을 켜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촛불만으로도 충분해. 영희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옆집에 사는 조순자 할머니가 저녁 인사차 들렀을 때 영희는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40년을 참고 살았는데요. 조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영희야,
그래도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도박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돈을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때 둘째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은 35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영희는 촛불 아래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전화 왔어요. 철수가 전화를 받자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즉시 차가워졌어요. 도움이라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도움을 줘? 카페 운영이 어려우면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해. 미영은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이라도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엄하게 해야 하는 거야. 쉽게 돈을 주면 버릇이 나빠져. 철수는 마트에 갈 때도 1+1 상품만 골라서 샀어요. 정가로 사는 건 돈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마트 직원들도 철수를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정말 독특하시네.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시네. 철수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철수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며칠 후에 집으로 날아올 국세청 고지서였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는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민수는 메뉴판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을 고르려고 했어요. 동료 김 과장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항상 제일 싼 메뉴만 시켜? 가끔은 비싼 것도 먹어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절약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워낙 절약하라고 하셔서요. 김 과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공무원 출신이시잖아. 연금도 나오실 텐데 그렇게 어려우신가?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돈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병적으로 돈을 아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와서 아내 수정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수정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시아버지 얘기 나왔죠? 동료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별말 안 했지만 눈치는 주더라고. 왜 항상 제일 싼 메뉴만 시키냐면서요. 수정은 답답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돈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격이 그런 건가요? 민수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요. 수정은 친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꾸 물어봐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참고 사신다니까요. 한편 둘째 딸 미영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에게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선생님, 우리 집은 용돈을 많이 안 줘요. 한 아이가 말하자 미영은 대답했습니다. 용돈을 아껴 쓰는 건 좋은 습관이야.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면 안 되지. 미영은 자신의 말을 하면서도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 아끼기만 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미영은 동료 선생님들과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미영 선생님은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동료가 물어보자 미영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족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버지가 너무 절약을 하셔서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미영의 남편 대호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있었고 재료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장인어른께 조금만 도움을 요청해 볼까? 빌린다고 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절대 도와주지 않으세요. 대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위가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미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늘 그랬듯이 무거웠습니다. 철수는 사위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카페 장사는 어떠냐?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철수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어요. 도움이라니,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도움을 줘? 카페가 안 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철수는 손을 저었어요.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돈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하는 거지. 영희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년 전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삶을 살 줄 몰랐거든요. 신혼 초기만 해도 철수가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영희는 옆집 조순자와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순자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때로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나갔는데 과연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손자 준호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9살인 준호는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게 좀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왜 집이 이렇게 추워요? 친구들 집은 따뜻한데요. 영희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절약을 좋아하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절약이 뭐예요? 영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을 아껴 쓰는 거야. 하지만 너무 아끼면 안 되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너무 아끼는 거예요?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철수가 손자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절약하는 이유를 알고 싶냐?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해.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돈이 없어요? 아빠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철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하거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의 아내 수정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 시아버지가 정말 이상해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절약만 하라고 하세요. 수정의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돈이 없으신 거야? 수정은 답답해했습니다.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공무원이라 연금도 나오실 텐데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구청에 가서 노인 복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영희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버스 타고 가세요.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스비 1200원이 아까워. 걸어가면 운동도 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지.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분씩이나 걸어가면 힘드실 텐데요. 철수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힘든 게 어디 있어? 젊을 때는 몇 시간씩도 걸어 다녔는데요. 철수가 집을 나서자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철수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할머니 한 분이 말하자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습니까?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죠. 동네 사람들은 철수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양반은 정말 특이해. 돈을 그렇게 아끼면서 어떻게 사시나? 철수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고 걸어갔습니다. 구청까지는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철수는 걸으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버스비 1200원 아끼면 한 달에 36,000원, 1년이면 43만 2천원이야. 적은 돈이 아니지. 길을 걷다가 철수는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할인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철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전단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라면이 20% 할인이네. 나중에 사러 와야겠어. 철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20% 할인이면 얼마나 아끼는 거지? 그때 편의점 사장이 나와서 철수를 봤습니다. 어르신, 라면 사러 오세요. 오늘까지 할인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중에 꼭 올게요. 할인은 놓칠 수 없죠. 구청에 거의 다 왔을 때 철수는 시계를 봤어요. 예상보다 빨리 왔네. 역시 걷는 게 최고야.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이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멀리까지 걸어가지 마세요. 버스 타세요. 철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버스비가 얼마나 아까운데 걷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1200원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릴게요. 철수는 화를 냈어요. 내가 번 돈을 왜 나한테 줘?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철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걸음을 재촉했어요.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구청 앞 큰 길에 다다랐을 때 철수는 신호등을 기다렸습니다. 빨간불이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조급했어요. 서류 제출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집에서 영희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늦으면 안 되었어요.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가 별로 없네. 빨리 건너자. 철수는 빨간불인데도 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우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큰 트럭이 철수 쪽으로 달려왔어요. 트럭 운전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영희, 민수, 미영, 그리고 손자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가족들에게 상처만 준 건 아닐까?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철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트럭 운전사도 차에서 내려서 철수를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철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저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야. 돈을 정말 아끼시는 분. 버스비 아끼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의료진이 철수를 살펴봤어요. 의식 잃었고 다리에 골절상이 있어 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철수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철수의 지갑에서 가족 연락처를 찾아서 병원에서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환자 가족분이세요? 김철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고 온몸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트럭과 충돌사고가 났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영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민수와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어.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어느 병원이에요? 영희가 병원 이름을 알려주자 민수는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갈게요. 미영에게도 연락드릴게요. 영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괜찮아야 할 텐데. 그런데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병원에 도착한 영희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영희를 보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가족이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 골절과 뇌진탕이 있어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며칠 정도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원비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준비하셔야겠어요. 영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입원비요?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백만 원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민수와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민수가 물어보자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하지만 입원이 필요하고 의식도 없어. 미영은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좀 편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그 절약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철수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철수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집으로 우편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철수가 모든 우편물을 직접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영희가 처리해야 했어요. 영희는 우편함에서 편지들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지가 오는 줄 몰랐네. 보통은 공과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 정도였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국세청에서 온 봉투가 눈에 띄었거든요. 영희는 그 봉투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왜 편지가 올까? 우리는 세금 낼 것도 별로 없는데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국세청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보자마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였는데 거기에 적힌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무려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영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이게 뭐지? 50억 원이라니요. 분명히 잘못 온 거야. 영희는 우편물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분명히 김철수였고 주소도 맞았어요. 영희는 당황해서 다른 우편물들도 열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온 잔고 통지서에는 예금액이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보유 현황서에는 아파트 세 채와 상가 두 개가 철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 얘기인가? 40년 동안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재산이 있었다는 거야?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식 투자 내역서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20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보니 철수의 총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40년 동안 바보로 살았네.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어주고 전등도 안 켜주고 화장지 대신 신문지 쓰라고 하고 그런데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다는 거야? 영희는 옆집 조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우리 남편이 거짓말을 40년 동안 한 거야. 조순자는 무슨 소리냐며 물어봤어요. 영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조순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100억 부자였다고요? 그럼 40년 동안 너를 속인 거네. 영희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당장 집에 와봐. 큰일이 생겼어. 민수는 회사에 있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걱정됐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더 안 좋아지신 건가요?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아니고 다른 문제야. 너 지금 당장 와봐. 그리고 미영이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오라고 해. 민수는 급하게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미영에게도 연락해서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민수와 미영이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어보자 영희는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이것들을 봐봐. 너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민수와 미영은 서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세청 서류에 적힌 50억 원이라는 숫자, 은행 잔고, 통지서에 30억 원, 부동산 보유 현황서의 아파트와 상가들.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 거예요? 혹시 동명이인이거나 잘못 온 게 아닐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소도 맞고 주민등록번호도 맞아. 분명히 너희 아버지 거야. 미영은 부동산 보유 현황서를 보며 말했어요. 아파트 세 채에 상가 두 개라니. 이런 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민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재산이 100억 원이 넘네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였다는 거네요. 영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40년 동안 나는 뭐였나요? 겨울에 추위에 떨며 살고 전등도 못 켜고 외식 한 번 못 해보고 그런데 100억 원이 있었다는 거야? 민수와 미영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돈 없다고 하면서 절약만 강요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였거든요. 미영은 남편 대호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카페 운영 자금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돈 없다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다니.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동료들 앞에서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들보다도 부자였다는 거였어요. 조순자 할머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영희야, 정말이야? 철수가 그렇게 부자였다고요? 조순자는 서류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40년 동안 이웃들을 다 속인 거네. 나도 철수가 불쌍해서 가끔 반찬 갖다 주고 그랬는데요. 영희는 더욱 서러워했어요. 순자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40년 동안 남편을 믿고 따라왔는데요.
조순자는 영희를 위로했습니다. 영희야, 너무 자책하지 마.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왜 40년 동안 우리를 속였는지요.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꼭 물어봐야겠어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건지요.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 병원에 가자. 너희 아버지가 깨어나면 바로 물어볼 거야. 40년 동안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말이야.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가 사실은 100억 부자였다더라. 그동안 우리를 다 속인 거네.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더니 돈이 그렇게 많았다니. 우리가 동정했던 게 바보 같네. 마트 사장도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항상 할인 상품만 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네. 편의점 사장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10일 상품만 골라서 사시더니 100억 부자였다니 믿어지지 않네. 철수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교통사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눈을 뜬 철수는 낯선 천장과 의료기기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때 옆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정신 차리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영희야, 여기가 병원인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영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철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맞다. 구청에 가다가 길을 건너는데 트럭이요. 영희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다리 골절상이 있어서 깁스를 했어요. 한동안 입원해야 한대요. 철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을까? 영희야, 입원비는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 영희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전히 돈 걱정부터 하는군. 이제 모든 걸 알았는데도요.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몇백만 원 나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몇백만 원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영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00억 원이나 있으면서 몇백만 원 걱정하시는군요. 철수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0억 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디에 그런 돈이 있어?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에서 온 종합소득세 신고서, 은행잔고 통지서, 부동산 보유 현황서. 철수는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봤어? 이건 내가 처리하는 거였는데요. 영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의식 잃고 있는 동안 집으로 온 거예요. 40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수와 미영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군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민수야, 미영아. 너희들이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긴요.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속이신 것도 고마워해야 하나요? 미영도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1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철수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돈 때문에 망가질까 봐서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민수는 아버지의 변명을 듣고 화가 났어요. 게을러질까 봐서요? 아버지,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어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항상 제일 싼 메뉴만 시켜야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재벌급 부자였다니요.
철수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지.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검소함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겨울에 보일러도 못 틀고 전등도 못 켜고. 그게 검소함인가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숨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절약을 많이 하신다고 변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억 부자셨다니 이게 말이 돼요? 철수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몰랐구나. 하지만 돈의 무서움을 너희들이 모르니까요. 미영은 더욱 화를 냈어요. 돈의 무서움이요? 며칠 전에 사위가 카페 운영 자금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셨잖아요. 철수는 사위 얘기가 나오자 더욱 당황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쉽게 돈을 주면 버릇이 나빠져요. 미영은 아버지를 보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100억 원이나 있으면서 카페 운영 자금 몇 천만 원도 안 도와주시고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큰 돈이라고요? 당신이 40년 동안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화장지 대신 신문지 쓰라고 하고 겨울에 보일러 틀지 말라고 하고 그게 몇 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였나요? 철수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그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야.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요. 영희는 소리쳤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40년을 바보로 살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아버지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변명하세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왜 40년 동안 우리를 속이셨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돈 때문에 타락할까봐 무서웠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열심히 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민수는 아버지의 대답에 더욱 화가 났어요. 타락이요? 저희가 언제 타락했나요? 저는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미영이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미영도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타락이 뭔가요? 돈이 있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100억 원이 있으면서도 게을러지지 않으셨나요? 철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보며 울먹였어요. 여보, 40년 동안 나는 뭐였어요?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철수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요? 4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항상 위축되어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한테 눈치를 받았고요. 미영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동료들과 만날 때마다 우리 가정 얘기가 나오면 숨고 싶었어요. 철수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런 상처를 줬구나. 철수는 가족들의 분노와 실망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지만 사실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영희는 남편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는 건 아니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있는데 그건 너희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민수는 아버지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또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건가요? 철수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어. 그걸 가져와 봐. 미영이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각종 영수증과 감사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첫 번째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 집 고아원 후원금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월 5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고아원 후원금이라니요.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 고아원을 도와왔어. 매달 500만 원씩이요. 영희는 영수증을 빼앗아 봤어요. 월 500만 원이면 연간 6천만 원이네요. 20년이면 12억 원이에요. 민수는 다른 영수증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햇살요양원 후원금,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다양한 기부 내역이 있었어요. 모든 걸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이런 기부를 하셨다고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했어. 가족들이 알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미영은 감사장들을 보며 놀랐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감사장에는 김철수 선생님 덕분에 500명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기부를 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럼 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그럼 20억 원을 기부하면서도 우리한테는 화장지도 제대로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철수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그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야. 가족들은 내가 지켜줄 수 있지만 고아원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실례합니다. 김철수 씨 병실이 맞나요? 가족들은 갑작스런 방문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사랑이 집 고아원 원장 이유한 신부입니다. 김철수 씨께서 교통사고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철수는 신부님을 보고 당황했어요. 신부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신부님은 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인이 다치셨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민수는 신부님의 말을 듣고 궁금했어요. 신부님, 저희 아버지가 정말 20년 동안 고아원을 도와주셨나요?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후원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500명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어요. 옷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미영은 신부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으세요? 신부님은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요. 항상 익명으로 후원해 주셨거든요. 은행 계좌로만 돈이 들어왔어요. 영희는 신부님의 증언을 듣고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20년 동안 그런 일을 하셨던 거군요. 신부님은 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사회에서 훌륭하게 살고 있어요.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신부님,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금 도운 것뿐이에요. 그때 또 다른 방문자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햇살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저는 햇살요양원 원장 박미숙입니다.
철수는 또 당황했어요. 원장님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박 원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인이 다치셨다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저희 요양원 어르신들을 돌봐주셨잖아요. 민수는 박 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요양원도 도와주셨나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후원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어르신들 치료비와 생활비를 댈 수 있었어요. 미영은 계산을 해봤어요. 고아원에 월 500만 원, 요양원에 월 300만 원이면 매달 800만 원이네요. 1년이면 거의 1억 원을 기부하신 거네요. 박 원장은 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어요.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한 일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운 것뿐이에요. 영희는 남편의 기부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40년 동안 속았다는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런 좋은 일을 하신 건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왜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셨어요? 철수는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가족들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요. 민수도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들과도 함께 상의해서 하면 안 될까요? 신부님과 박 원장이 자리를 뜨고 나서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처음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났을 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 내가 평생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영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철수는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말이야.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야. 내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영희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당신 어린 시절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지. 그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정말 가난했어.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면서 나를 키우셨거든요.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니 몰랐어요.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틴 적도 있었어. 겨울에는 연탄도 제대로 못 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잤지.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 철수야,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절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미영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니요.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돈에 대한 공포가 생겼어.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몇 년 후에 큰 결심을 했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모아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산 거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고 했어. 공무원 주제에 강남 아파트라니 평생 빚만 질 것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의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모든 걸 걸었어.
다행히 80년대 강남 개발로 그 아파트 값이 몇십 배로 뛴 거지. 그 돈으로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고 조금씩 주식도 사면서 재산이 이렇게 불어났어. 하지만 돈이 늘어날수록 더 무서워졌어. 언제 다시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영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왜 가족들한테까지 그렇게 엄하게 하셨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돈을 모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더라고. 가끔 사치를 부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무서웠어. 너희들도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될까 봐요.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어. 너희들에게 상처만 줬구나. 철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기부를 시작한 이유도 있어. 어린 시절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거든. 동네 아주머니가 가끔 밥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옷을 주기도 하고요. 그때 받은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거야. 미영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과 요양원을 도우신 거군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가족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영희는 남편의 진심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힘들었다니. 하지만 여전히 40년 동안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보,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당신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철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후회했어요. 영희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구나.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저희도 아버지의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철수는 아들의 말에 놀랐어요. 너희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도 소중히 해야죠. 미영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도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들끼리도 더 따뜻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철수는 교통사고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트럭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슬퍼할까? 아니면 오히려 편해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서웠어. 영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잖아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던 거구나.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해요. 저희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요. 미영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철수는 자식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영희는 남편과 자식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보이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철수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영희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여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정말로 달라지신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철수는 가족들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잘못 살아왔구나. 돈을 아끼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건데요. 너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런 추억을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민수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철수가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사고 후 2주가 지난 후였어요. 다리 깁스 때문에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영희가 남편을 부축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새롭게 보였거든요. 영희야,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도 될까?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평소 같으면 마트는 돈 낭비라고 하셨을 텐데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어. 마트에 들어간 철수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할인 상품이 아닌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담았거든요. 한우도 사고 신선한 야채들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할 과일들도 샀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정말로 달라지려고 하시는 건가 봐. 계산대에서 총 금액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철수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만 원만 넘어도 아까워했던 철수였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민수와 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셨네요. 9살 준호가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6살 하은이도 할아버지 다리가 아프다며 살살 안아줬어요. 철수는 손자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하은아. 할아버지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함께 놀자.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집이 따뜻해져요? 철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 거야. 저녁 준비가 시작되자 철수는 부엌에서 영희를 도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야채를 다듬거나 간단한 일들을 도왔거든요. 40년 만에 남편이 부엌 일을 도와주니 영희는 신기했어요. 여보, 다리 아프실 텐데 쉬고 계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혼자 고생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도와야지. 민수와 미영도 부엌에서 도우며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철수는 가족들에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외식을 하자. 어디든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외식을 제안하시다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미영도 놀랐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평소 같으면 돈 낭비라고 하셨을 텐데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40년 동안 놓쳤던 것들을 이제라도 찾고 싶어요. 가족들은 근처 한정식 집으로 외식을 나갔어요. 철수는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든 먹고 싶은 걸로 시켜라. 오늘은 할아버지가 쏜다. 준호와 하은이는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 정말 아무거나 시켜도 돼요? 철수는 손자들을 보며 웃었어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시켜서 배불리 먹자.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런 모습이 진짜 가장의 모습이지. 식당에서 가족들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외식을 즐겼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철수는 가족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어요. 내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철수는 설명했습니다. 100억 중에서 80억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20억 정도는 우리 가족이 사용하면 어떨까? 미영은 아버지의 제안에 놀랐어요. 80억을 기부하시겠다고요? 정말 큰 결정이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 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영희는 남편의 제안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20억도 우리가 평생 쓰기에는 충분한 돈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기부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겠어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계획이에요. 저희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어떤 곳에 기부할지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어떨까요? 철수는 아들의 제안에 기뻤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자. 며칠 후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첫 번째 기부처를 방문했어요. 사랑의 집 고아원이었습니다. 이유한 신부님은 철수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철수 씨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철수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함께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민수와 미영도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준호와 하은이는 고아원 아이들과 금방 친해져서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철수에게 말했어요. 김철수 씨, 20년 동안 혼자서 도와주시다가 이제는 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신부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혼자 할 때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더 보람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고아원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신부님,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요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숙제도 도와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철수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민수 가족과 미영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따뜻하고 재미있어요. 하은이도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희는 가족들이 모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40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미영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따뜻한 아버지세요. 철수는 자식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내 인생이 헛된 건 아니었나? 가족들에게 상처만 준 건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늦었지만 진짜 인생을 시작했다고.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이렇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영희야,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일, 손자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40년 동안 돈에만 매달려 살았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늦었지만 깨달은 게 있어.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야. 가족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영희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이제야 진짜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철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인생을 바꿨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철수는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며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할 아침이 기다려졌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었고 가장 큰 재산은 가족이었습니다. 철수는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